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남 진주에서 40대 안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에 놀라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못 타기 위해서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4층부터 피가 보였어요.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아비규환과도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5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노인과 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면서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흉기에 찔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이 아파트 4층에 사는 42살 안모 씨. 안 씨는 오늘 새벽 4시 25분쯤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기다리다 놀라 뛰쳐나온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이 1층과 2층 복도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명이 더 칼에 찔렸고 이 중 2명은 배와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기와 소란에 놀란 주민들 상당수는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119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연기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층에서 안 씨와 맞닥뜨렸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 2개를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에 이어 실탄까지 쏜 끝에 새벽 4시 50분쯤 안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희생자가 많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여성들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층 입구와 2층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1층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2층을 지키면서 흉기를 휘두르다 보니 피할 겨를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석찬 기자. 범인은 4층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곧장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 출입구로 내려갈 수 있는 중앙 계단을 미리 차단한 채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불이 난 탓에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대부분 범인보다 힘이 약한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었습니다. 11명이 흉기에 찔려 5명이 숨졌습니다. 주로 2층에서 변을 당해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중상자 중에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탈출해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집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가 화를 피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감식 결과 범인의 집 곳곳에서 신문지를 말아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범행을 위해 집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이 과거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50명에 이르는 수사관으로 초동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고3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범행 한 달 전에 피의자가 최양을 따라와서 위협한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최양을 돌본 큰어머니는 범행을 막아서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3대가 변을 당한 가족도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급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라오더니 배를 계속 누릅니다. 화가 난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뒤돌아가나 싶었는데 복도 끝에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날 저녁엔 오물을 들고 와 문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여학생은 오늘 희생된 최 모양입니다.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더라. 놀래가지고 집에 자기는 빨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은 녹화된 영상을 보며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바로 이 남성에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었던 최양을 어릴 때부터 돌본 큰어머니는 범인을 막아서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금모양도 희생됐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던 금양에게 친구들은 별처럼 빛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금양의 할머니도 숨졌고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등 3대가 변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숨지고 딸은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가르치고 같이 살아온 자식과 딸. 합동분향소는 희생자 5명이 안치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경찰에 안 씨를 올해만 5번이나 신고했습니다.
숨진 최양의 가족이 신고한 것만 4차례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 씨를 찾아와서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상 행동을 보인 만큼 정신병력이 있는지 단 한 번만 확인해 봤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숨진 최양의 가족 등 이 아파트 주민들은 범인 안 씨를 올해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쫓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에다 오물까지 던졌지만 경찰은 대화가 안 된다며 돌아갔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그냥 뭐. 경찰에 따르면 범인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의 판단을 받아 응급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2016년 7월 이후엔 정신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 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안 씨를 관리 대상에 넣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1년 안 씨는 진주시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하며 조현병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직접 참변을 피한 아파트 주민들도 참혹한 현장을 본 탓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범인 안 씨는 경찰에서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현장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겠죠? 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입구에는 폴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조금 전 청소 전문 업체에서 계단과 복도 등 일부 구간에 대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외벽이 검게 걸린 곳이 보입니다. 범인 안문 씨가 살던 집이자 오늘 새벽 불을 낸 곳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중앙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서 한층 올라간 곳에서 안 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때문에 희생자들은 대부분 입구와 2층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9층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일가족은 참혹했던 범행 장면이 떠올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에선 아파트 내부에 전문 심리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경찰 100여 명도 아파트 주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리포터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안 씨가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많다면서요? 네, 안 씨가 이 아파트로 온 건 지난 2015년 12월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 씨의 이상 행동을 확인한 건 약 1년 전부터입니다. 바로 위층과 승강기에 오물을 뿌리거나 이웃에게 위협을 가한 겁니다. 지난달에도 베란다에서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안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찾아갔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현재 경찰에서도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지만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안 씨의 행동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1, 2층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해 빠져나올 것을 예상하고 길목을 지켰고 실제 주민들은 안 씨 예상대로 불을 피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한 주민은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쯤인 새벽 4시쯤 안 씨와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직전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폈던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안 씨의 행동을 토대로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범행 현장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조현병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이로 인한 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선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조현병을 앓았던 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조현병 여부만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네. 조현병 때문에 또 감형되겠지. 심신미약 감형 제거해봐야 감형은 안 됩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가 없다. 즉 범행 당시의 정신장애 여부도 따지지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인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다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강력 범죄자들이 조현병을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끝났나요? 2016년에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 범인은 조현병 인정됐습니다. 심신미약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감형됐습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내려갔습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다릅니다. 조현병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감형이 없이 2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조현병하고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 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이어질까 하는 목소리도 크죠. 맞습니다. 실제로 조현병과 범죄의 연관성이 입증돼서 서로 연계됐다라고 나온 숫자는 미미합니다. 네. 2014년에서 16년까지 주요 법원의 형사재판은 51만 건이 넘습니다. 조현병에 의한 범죄는 76건이었습니다. 전체의 0.01%였습니다. 조현병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뜻이고 뒤집어 얘기하면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동안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심신미약은 감형한다는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도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한다, 즉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재량과 판단의 폭을 넓힌 겁니다. 이번 사건도 조현병이 핵심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병의 유무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